자, 오늘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인데요. 먼저 그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지수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수라고 하는 거는 거듭제곱에 있어서 요 위에 몇 번 거듭제곱을 하는가 하는 그 횟수를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a, b는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승 혹은 a의 m제곱이라고 하죠. a의 n승 두 개 곱하면 a의 m 플러스 n승이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a가 m번 곱해져 있고 n번 곱해져 있는 거 다 곱하면 결국 a가 m개 있고 n개 있는 걸 다 곱한 거니까 m 플러스 n개다. 뭐 그런 얘기고요. a의 m제곱의 n제곱이다. n승의 m승 하면은 mn승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게 그대로 세 번 곱해져 있으면 결국 두 개씩 또 세 번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a의 6승이 돼요. 그 a의 5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는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한다. 곱은 그 지수끼리 더하지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눗셈에 있어서는 뭐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이걸 뭐 세 가지로 나눌 게 아니라 지금 m이 n보다 클 때는 m에서 n을 빼고 n이 m보다 클 때는 n에서 m을 빼고 한 거에 뭐 역수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지수, 음수 지수는 역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의 0승은 1이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분자에 a의 제곱이 있고 분모에 a의 5제곱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약분 해가지고 a의 세제곱분의 1이죠. 그럼 이게 바로 요거에 의하면 a의 2 빼기 5 아닙니까? 그래서 a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게 얘란 말이지. 또 a의 0승은 왜 1이냐? 뭐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약분되고 나면 이거 1이죠. 근데 이 지수법칙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a의 2-2니까 이거 a 0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a 0승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따로 나눠서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요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고, 0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따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b 곱한 거의 n제곱은 각각의 n승을 곱한 것과 같다. 이를테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얘가 만약에 세제곱 있다 그러면은 AB, AB, AB 이렇게 세 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A가 세 번 곱해져 있고 B가 세 번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눠 써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 분배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곱셈에서 성립한 거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이것도 역시 분배한 거나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거 다 중학교 때 공부를 한 건데 혹시 뭐 잊어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갑니다. 이거 제대로 모르면 이 단원에서 자꾸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실히 점검하시고 다 됐다 싶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입니다. 두 번째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이죠. 근데 사실 이걸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둘 다 뭐예요? 분배 법칙 그리고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이걸 전개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씩 나누어서 분배시켜서 곱한다 하는 것이 다항식 곱셈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는 수가 혹은 식이 단항식이 아닐지라도 이런 다항식일지라도 a 플러스 b하고 x하고 먼저 곱하고 a 플러스 b와 y하고 나중에 곱하는데 다시 이거를 또 분배를 해준다는 거죠. x하고 a 플러스 b 뭐 위에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얘기하면 각 항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배시켜서 곱셈을 4번 해준다. 그걸 쭉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처음 보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풀어서 우변처럼 긴 다항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전개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전개를 해 놓으면 뭐 그 다음 계산을 하기가 좀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괄호로 묶여 있으면 연산이 더 안 되는데 이렇게 전개해 놓으면 다른 어떤 식과 또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다. 분배 법칙, 지수 법칙이 전개의 기본 공식입니다. 원칙이죠. 덧셈 뺄셈이 가능한 항을 계산한 후 정리한다. 뭐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덧셈 뺄셈이 가능한 식이라는 거는 뭐야? 가능한 항이라는 거는 동류항을 말하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뒤에 필수 예제 해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네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자, 교환법칙은 뭐야? 덧셈에서도 성립하는 건데 두 항의 위치를, 그러니까 곱셈의 대상이 되는 식의 위치를 바꾸어도 성립한다 하는 것이 이제 교환법칙이죠. 결합법칙은 순서 그대로 둔 채 괄호를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냐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결합법칙이고요. 분배법칙은 곱셈과 덧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 곱셈으로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다. 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아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A, B가 곱해져 있고 뭐 C가 더해져 있는데 이렇게 분배하지는 못하죠. 곱셈이 우선순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곱셈 덩어리가 따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만 곱셈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자, 오늘은 다항식 연산 세 번째 곱셈 공식인데요. 이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지만요. 이것은 전개식, 다항식의 전개식의 결과를 자주 쓰는 거죠. 자주 쓰는 다항식의 전개식 결과를 외워두는 겁니다. 자주 쓰는 거는 일일이 맨날 계산을 하고 있는 것보다 아예 외워두는 게 좋다 이거죠. 자주 쓰는 전개식의 결과를 외워두기.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몇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 5가지입니다. 이건 이미 중학교 때 했다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얘는 뭐야? 단항식과 다항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거. 이건 뭐 굳이 공식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오늘 이렇게 하니까. 자, 두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걸 2항의 완전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의 곱. 이렇게 우리가 외운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때는 요 두 배의 곱 부분만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를 따라가고.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던가 아마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뭐예요? a 플러스 b, 뭐 a 플러스 b. 요거를 갖다가 두 개를 직접 곱한 거, 그거를 정리한 거에 불과합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명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합과 차의 곱은 제곱의 차와 같다. 이것도 역시 분배 법칙으로 다 전개를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우리가 외워두자 이거죠. 자, 네 번째는 뭐야? x에 관한 1차식인데 x의 1차항이 둘 다 1일 때는 x 제곱되고 그 다음에 x의 1차항은 요 상수항 두 개 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해서 끝에 오고 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특히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많이 다뤘던 꼴이죠 이거. 5번은 뭡니까? 이 4번의 일반적인 형태죠. 4번은 x의 계수가 1이지만 5번은 x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를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냐. 물론 이거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다 전개를 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은 외워두면 좀 편할 거다 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걸 할 텐데 그거는 왼쪽에 있는 걸 지금 오른쪽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전개되어 있는 걸 왼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 건 좀 외워둬야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외우지 않고 인수분해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개 같은 경우는 뭐 공식 외우지 않아도 분배 법칙하고 지수 법칙만 적당히 잘 쓰면 전개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이걸 이제 거꾸로 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둬야 되는 것이죠. 자, 중학교 때 이 5가지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추가되는 게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름하여 곱셈 공식 2인데요. 좀 올려볼게요. 세 가지가 더 나와 있네요. 자, 뭡니까? 2항의 완전 세제곱. 이게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있죠? 좀 복잡합니다.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은 있고 3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3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근데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요 중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하고 얘가 지금 b가 1차, 3차니까 그것만 부호가 바뀝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가요. b제곱도 그대로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니까 요거를 전개해서 나온 것입니다. 뭐 궁금하면 이거 다 전개해서 이런 결과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a 플러스 b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 두 개씩을 곱해서 전개하면 a 3승 플러스 b 3승이 된다. 이거는 뭐 얘를 전개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얘가 이걸로 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에서. 자, 그래서 요게 플러스일 땐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일 땐 요거 마이너스, 요령도 좀 알아두시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땐 여긴 플러스로 되고,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로 되고, 보고 바뀝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 전개를 해봅니다. 곱셈 6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암기하듯이 이거를 일단 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그 모양을 잘 살펴가면서 나름의 요령을 한번 익혀보세요. 자, 8번 이건 3항의 완전 제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3개짜리의 완전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중간 거 제곱 각각을 제곱한 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2개씩 짝지 씁니다. A, B, B, C, C 짝지어가지고 2개 쭉 더해주면 돼요. 자, 요 중학교 때 했던 요 2번 그죠? 곱셈 공식 1의 2번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다는 거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있죠? 6, 7, 8번 세 가지 이거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하고 나면 선생님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시켜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곱셈 공식 3가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바뀌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필요해요. 나중에. 이건 뭐야?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냐 하면 두 번째가 아니고 말하자면 뭐야? 첫 번째군요. 첫 번째. 요 첫 번째 4번에 해당되는 거죠. 요것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끼리 곱해서 x 3승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도 a, b, c가 한 번 나오는데 2차 항은 여기 x가 3개의 괄호 중에서 어느 2개가 x가 곱해지고 나머지 하나는 a가 곱해지는 그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 그 다음에 x의 1차항도 괄호 3개 중에서 어느 하나는 x를 뽑고 나머지에선 상수를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다 전개해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거 좀 긴데요. 합, 제곱의 합, 그 다음에 2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에 각각의 차를 이런 식으로 엮으면 얘가 된다. 자, 이건 그 이전에만 해도 당연히 외웠어야 되는 건데 좀 공식 복잡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과과정 바뀌면서 좀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외워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전개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합을 이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뒤에 이제 떨거지가 좀 붙긴 한다마는. 자, 요건 이제 뒤에서 몇 번 좀 확인할 그 기회가 좀 있을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좀 외워둬야 된다. 부담스럽지만 좀 외우도록 하자라는 거 정도만 얘기하고. 자, 11번. a제곱, ab, b제곱. a제곱, ab, b제곱인데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있을 때 요거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역시 다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되는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 그것이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일명 뭐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죠. 어쨌든 9, 10, 11번은 눈여겨봐 두고요. 중요한 건 요 곱셈 공식 2 이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요건 지금 당장 외우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죠.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했던 그 곱셈 공식을 말하자면 이제 위치를 좀 바꾸거나 해서 말하자면 형태를 좀 바꾼 겁니다. 말하자면 요게 이제 특히 식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곱셈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 1번 있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의 마이너스 2ab.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2ab가 원래 이쪽에 있었던 건데, 그지? 곱셈 공식에서 일로 넘어와서 제곱의 합은 합과 곱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차와 곱을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거죠. 변형한 겁니다. 곱만 일로 넘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2차적으로 보면 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합과 차의 제곱은 4배의 곱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얘는 플러스 2ab이고 얘는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니까 한쪽으로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일로 넘기거나 얘를 일로 넘기거나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과 곱을 알면 차를 알 수 있고 차와 곱을 알아도 합을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변형이 된다. 이거 이미 중학교 때 한번 구경은 했을 겁니다.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도 여러분이 얼마나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건 다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거죠. 곱셈 공식 아까 이거 2항의 완전 세제곱짜리를 갖다가 변형을 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변형했을까요?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3a 제곱 b 3a b 제곱이었어요. 뭐가? a 플러스 b의 전체의 3승이. 여기서 얘를 남겨두고 이 부분을 갖다가 1로 넘긴 거죠. 넘길 때 얘를 어떻게 한 겁니까? 3ab로 묶어서 a 플러스 b. 그럼 이제 넘어가면서 이게 등호 넘어가면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이건 거죠. 그러면 합과 곱만 가지고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차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차도 요거 a-b의 세제곱을 갖다 전개한 거를 1로 넘겨서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따로 외울 게 없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나중에 이 부호 때문에 헷갈리는 학생들 좀 있는데 간단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했다. 그래서 위에 거 하나만 외워둬도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제곱 3개짜리의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2배에 2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의 합을 2배에서 뺀 거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앞에 나온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앞에 곱셈 공식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얘가 이쪽에 넘어가 있었죠? 그게 일로 넘어온 겁니다. 되시죠? 네. 자, 곱셈 공식 변형 1번은 이제 잘 쓰이는 거고요. 2번, 두 번째, 이거 두 번째라고 아닌데, 이거 다시 또 변형의 활용, 뭐 말이 이래. 이거는 말이죠. 1번 공식하고 2번 공식을 좀 활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곱과 제곱의 합이니까 1번에 요거에 해당하는 건데, 특히 b가 a의 역수인 경우, 여기서는 x라고 썼는데 2의 역수인 경우에는 뒤에 마이너스 2ab 요 부분에서 얘하고의 곱이 1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이것도. 그죠? 그리고 요렇게.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쓴다 그러면 어떤 수와 그거의 역수의 합은 뭐로 쓸 수 있습니까? 요거의 차와 어떤 관계가 있냐? 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 4만 하면 되는 거죠. 얘가 일로 넘어간 겁니다. 되시죠? 이것도 자주 쓰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세제곱의 경우에도 그런 형태죠. 여기 뭐가 지금 생략되는 겁니까? 여기에 x 곱하기 x분의 1이 생략되는 겁니다. 요거 ab. 그게 이제 요게 a, 요게 b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수인 경우에는 곱은 필요 없고 곱은 당연히 1이니까 합이나 차만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실제 문제에서 뭐 자주 활용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외우는 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 2가 있네, 드디어. 이거는 좀 복잡한 식 정리한 거죠. 자, 근데 그 1번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의 차는 얘가 된다. 복잡하다. 2번 뭐 위에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됐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얘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3번은 아까 그 교과과정 외에 공식, 곱셈 공식, 그거를 좀 변형한 거가 됩니다. 아까 뭐였죠? 요것이 이거 빼기 요거였지 않습니까? 요거 넘어가서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쓴 것 뿐이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3번 공식에서 여기 있는 식 있잖아요. 요게 사실은 여기 있죠. 1번에 있죠. 요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다른 별개의 내용이라 볼 수 없어요. 약간 좀 내려서 공간을 마련한 후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1번만 해볼게요. 1번만.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요 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분모에 1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되죠? 이 약분하면 원래식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분모에 있는 2는 앞으로 가져갈게요. 그래서 2분의 1 하고, 자, 요 앞에 있는 거 2a제곱, 2b제곱, 2c제곱 다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a제곱은 a제곱, a제곱 두 개 더해져 있는 거죠. 오늘 다 이렇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2a제곱을 두 개로 나눠 썼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건 좀 이따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건 그대로 두 배를 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면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 돼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2bc 세 개 해가지고 뭐야?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지. 되죠? 그 다음에 c제곱, 그 다음에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 해가지고 c 마이너스 a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a 마이너스 c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a, b, c가 있으면 여기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이제 윤환의 순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순서로 이렇게 많이 써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줬습니다. a 빼기 c로 쓰지 않고 c 마이너스 a로 썼어요. 어차피 제곱하면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 가지고 뭐야? 이것들이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중괄호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에 2분의 1은 그대로 써줘야 돼요. 자, 요것이 바로 이 공식에서 나온 내용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것 뿐이니까 여기다 플러스로 변하면 여기 두 개씩 요거 플러스인 걸로 바뀌는 거 그것만 다르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3번에서도 요 놈이 바로 요거니까 이 식만 요걸로 변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제곱의 형태니까 a, b, c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이거는 항상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만약에 0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a, b, c가 다 같은 수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여기서 이제 항상 그런 조건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equal 0이 된다 하는 조건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문제 가면 아마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3번에 있는 요걸 가지고 잠깐 그 얘기를 마무리를 짓죠.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이 3abc와 같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공식에서 뭐예요? 얘가 이거랑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동네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가 얘랑 같은 이 동네가 0이다. 근데 저 동네가 0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얘하고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해서 0이다? 그 말은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거나 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지겨워 bc, ca 요게 0이라는 얘기인데 특히 여기서 얘가 0이라는 말은 뭐하고 같다는 걸 지금 우리가 알았어요? 이건 a, b, c가 같은 수다라는 의미다. 따라서 세제곱의 합이 3배의 곱과 같다는 뜻은 세수를 더해서 0이 되든가 아니면 세수가 다 똑같은가 얘 또는 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외워두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찾아내기 좀 쉽지 않은 거죠. 요걸 활용한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참고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 가지고 연습 좀 해보신 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